네, 안녕하십니까. MS 팀즈 원격 프로그램 배우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즈 첫 만들기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고 나서에 대한 화면에 대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수업이 종료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켜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조금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좀 처음 맞이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켜서 좀 짧지만은 좀 간략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는 게 좋아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팀즈를 한번 봐야겠죠. 그죠? 팀즈를 한번 보고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팀즈를 키게 되면은 뭐 채팅, 팀, 모임, 통화, 파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제가 부가적인 기능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는 팀 만들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떴듯이 요거 팀 만들기 지금 버튼이 있지만은 요거 말고도 왼쪽 밑에 보면 참가 또는 팀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팀 만들기 버튼이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팀 만들기 아니면 다음에서 만들기가 있는데, 사실 다음에서 만들기는 와이크로드 365, 요 계정에서 이제 그룹 팀을 만들 건데, 여기서 말고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팀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눌러서. 자, 어떤 종류의 팀이 됩니까? 라고 나오는데, 비공개는 이제 써져 있듯이 사람들이 참가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허락을 해주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공개로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제가 초대하거나 참가할 수가 있고,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들은 초대를 할 거니까요. 공개 버튼 눌러서 다음 갑니다. 팀 이름 이제 학교를 약간 좀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고등학교 2학년 3반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 겁니다. 설명은 땡땡고 2학년 3반 학생들 팀입니다. 타 학생은 다른 팀을 타 학생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간단한 설명까지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팀 이름을 해놓게 됩니다. 만들기 버튼 눌러서 팀을 만드는 중이라고 뜨면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 또는 그룹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모여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등록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참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오피스 365 계정을 만약에 학생들이 만들었다 싶으면은 초대할 학생의 아이디 골뱅이 해서 오피스 365 점 뭐 시험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타 계정 아이디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초대할 학생의 아이디 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오피스 365 계정에서는 이렇게 팀으로 그냥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약간 다른 계정을 쳤을 때는 팀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게스트로 들어온다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차이점은 없으니까요.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이 강의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실제 만약에 학생들이 이메일을 만약에 받으셨더라면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뜨죠. 게스트를 할 건지 구성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추가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한번 아무거나 눌러서 추가 버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제 아이디를 신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로딩 중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구성원, 소유자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는 이 팀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고 구성원은 내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거고 이제 구성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제 아이디로 그냥 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성원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삼각 또는 팀 만들기 이 버튼을 눌러봐서 한번 팀을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팀 만들기 한 번 더 만들게요. 처음부터 팀 만들기. 이번에는 공개. 팀 이름도 똑같이 땡땡 고등학교 3학년 1반 이렇게 해서 땡땡고 3학년 1반 학생들만 출입 가능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걸로 해서 만들기 버튼 누르고 팀 만드는 중이라고 뜨죠.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그룹 또는 입력하세요 해서
건너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치면은 되는 거고 건너뛰기 눌러서 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좀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밑에 보면은 사람 초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연락처를 초대하셔가지고 아니면 전자메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만약에 복사되고 싶으실 때는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요. 여기다 만약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보고 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뭐 밴드나 아니면 뭐 카카오 톡이나 아니면 기타 채팅방이 있으시면은 링크 복사해서 그냥 들어오게끔 유도할 수가 있죠. 이게 제일 편한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연락처 초대 버튼 보이시죠? 연락처 초대 버튼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연락처의 목록을 선택할 건지 구글에 있는 목록을 선택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솔직히 학생들이 많이 안 만들기 때문에 이건 좀 비추천해드리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뒤로 가서 이번에는 전자메일로 초대하는 것도 학생들이 만약에 이미지를 다 받았다고 따지면은 여기다 전자메일을 하나씩 넣어서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추가 누르게 되면은 하나씩 한 명씩 더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방금 이걸 잠깐 눌렀을 때 여기 위에 보면 땡땡땡땡 조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MS 팀즈를 시작할 때 조직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부등호로 좀 표시를 하면요. 조직이 좀 큰 범위고요. 그리고 나서 팀,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이렇게 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들이 이제 게스트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땡땡땡땡이라는 조직에 고등학교 팀을 2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초대를 한 거고 물론 게스트들도 초대를 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조직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바꾸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 이제 아이디인데 이쪽에서 조직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직 땡땡땡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구성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이죠. 저는. 자, 이렇게 2개가 있죠. 자, 조직 여기 연필 모양 눌러주시면 땡땡땡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땡땡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로딩 중인 거는 컴퓨터 사양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은 그냥 초대 관리, 링크 관리 하는 거니까 저 안 건드셔도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팀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개에 대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학년 3반 팀과 3학년 1반 팀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하는 방법 주의사항 같은 것들 좀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은 말줄임표가 있습니다. 기타 옵션 할 수 있죠. 2학년 3반 거 눌러보게 되면은 숨기기 버튼 눌렀을 때는 숨어지게 됩니다. 숨겨진 팀이 있죠. 다시 한번 숨기 표시하게 되면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이용해서 순서 바꿀 수도 있고요. 채널 추가, 멤버 추가, 팀 나가기, 팀 편집, 팀 링크 가기, 태그 관리, 팀 삭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팀 삭제를 눌러서 이렇게 체크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팀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진행이 되다가 삭제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팀 들어가면 이제 일반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눌러서 채널이라고 알림이 뜨네요. 채널 관리라는 것이 뜨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이제 이 팀에 대해서 약간 또 하나의 부등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채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좀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학교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는 각 반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 좀 더 세분화를 나눠서 하자면 동아리라는 개념도 많고 약간 그래서 뭐 동아리 말고는 부 약간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만약에 5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10명 뭐 20명 10명 10명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를 나눠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뭐 미화부다, 뭐 청소부다, 급식부다 이렇게 나누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 가셔서 이렇게 채널 알림에서 모든 활동 끄기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모든 활동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 이제 알림이 도착을 하고 만약에 끄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돼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1대1로 오는 거 아닌 이상 그냥 끄겠다는 뜻이고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입니다. 그냥 뭐 마찬가지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학교니까 뭐 일반 모든 활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있는데 고정은 이제 맨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있으시면은 맨 위에다가 채널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채널 관리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사용 권한에 대해서도
누구나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고 소유주만 게시할 수 있고 이렇게 권한 설정도 할 수가 있고 분석은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떤 것들이 어떤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이쪽에 눌러서 채널 관리 버튼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거고 링크 받기는 이제 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전에 만들었던 링크보다 좀 더 길죠. 얘네들은 뭐냐면 팀즈에 있는 팀에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팀즈에 있는 팀에 있는 채널에 있는 것을 초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링크가 긴데 이 정도도 뭐 그냥 복사해서 뿌려 주시기만 하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일반은 채널이니까 요거는 일단 관리를 좀 해야겠죠. 위에 보시면은 이 팀에 대한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팀 관리 눌러서 멤버는 이렇게 소유자 한 명에 이렇게 구성원 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영상을 녹화를 틀게 되면은 내 같은 거고 이 학생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채널 눌러볼게요. 채널은 지금 활성화된 채널이 이제 일반 채널이 있겠죠. 맨 오른쪽에 가면은 이렇게 말줄임표도 또 있어서 채널 관리 똑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화면이 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널 추가를 통해서 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채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일반이니까는 저희 여기 건들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추가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미화부 학생 별표를 좀 넣을까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미화부 학생 3명 이제 3으로 하시고요. 설명은 2-3 2-3 미화부 학생만 참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미화부 애들만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밑에 있는 것들은 냅둬 주시고요. 오른쪽에 모든 사람의 채널 목록 이 채널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일단 표시는 하긴 할 겁니다. 자,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채널을 추가할게요. 자, 채널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이 있고 미화부가 있겠죠. 미화부를 위로 올려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제가 몇 가지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채널 추가로 가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팀 관리로 가서 채널을 누르게 됩니다. 이제 미화부 학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나에게 표시 이거 있고 나에게 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죠 저한테 구성원에게 표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명은 학생만 참여가 써져 있고 그리고 여기 눌러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건들 수는 없고 이건 조금 다르죠. 그쵸? 알림도 만약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정도 위에 고정되어 있고 관리도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널 편집은 이렇게 이런 것들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알림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고정하고 싶으시면 고정 버튼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고정됨이라고 뜨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 해제해서 그냥 이렇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에 대한 채널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채널 추가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별표 치고 교무부 학생 10명 이렇게 해서 또 설명에다가 교무부 2-3 교무부 선생님 도와주는 학생만 참여 가능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채널 추가하는 중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50명이 있었을 때 미화부 학생은 3명만 있고 교무 학생 10명만 있다. 나머지는 다 일반에 들어가서 그냥 좀 하는 거겠죠. 여기는 뭐 다른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랑 게시물이나 파일 같은 거 올려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팀 관리 들어가서 이렇게 채널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이 쫙 나와서 아, 내가 관리했을 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눌러서 이번에는 멤버 추가 버튼 한번 여기서 눌러볼게요. 아까 전에 똑같은 채널 화면 뜨죠? 어디였을까요? 밑에 보면 사람 초대 버튼 요거였었죠? 그렇죠? 어차피 죄송합니다. 요거 말고 팀 만들기는 요거 2개였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팀 나가기 버튼을 눌러볼 텐데 팀 나가기 버튼 누르게 되면 그냥 아예 나가지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연습하실 때요. 팀 배치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눌러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링크 받기는 이 링크가 팀의 링크구다 생각하시면 되고, 태그 관리 같은 경우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수업을 잘 들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누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설정만 남았네요. 설정에 있는 이것들 몇 가지 좀 눌러봐서 설명 주의사항 같은 건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사진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02라고 뜨는데, 지금 이게 왜 02라고 뜨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왜 02라고 뜨는지는 사진명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팀을 만든 사람과 그리고 구성원의 합해서 2라고 뜬 겁니다. 자, 사진 명령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 업로드 삭제가 있는데, 아직 설정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본인 사진 변경할 수 있음을 나와서 한번 저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팀 관리 가서 설정, 팀 사진, 사진 변경. 아직 제가 껐다 켜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거 눌러서 사진 하는 것은 주의사항으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구성원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성원이라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한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삭제하고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약간 여러 가지를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쪽만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채팅도 이제 있어서 학생들끼리 말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잘못 말했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해놓고, 학생들이 잘못 말했을 경우는 좀 취소하도록 좀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성원 권한 같은 경우에는 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엔 게스트입니다. 게스트는 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는 이미 꺼져 있는 상태에서 디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멘션 가겠습니다. 멘션은 약간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태그가 뭐냐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게끔 해주는 것을 멘션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많이 쓰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제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IF로 이제 올리거나 이제 애들에게 장난스럽게 이제 댓글을 올리는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은 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그도 마찬가지로 팀 소유자만 태그를 해가지고 얘들아 태그해놨으니까 봐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 누르시게 되면은 구성원들까지 학생들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니더라도 이게 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설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및 구성을 다 합해서 2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쯤에서 뭔가를 계속 다루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다시 이제 팀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 교무부 학생, 그리고 미화부 학생이 있는데 좀 다르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오면 되는데, 교무부 학생 딱 만들고 보니까 비슷한데 이제 대화 시작해보세요 라고 뜨는 거 되겠죠. 뭐 근데 별 차이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새 대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새 대화를 시작하세요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 선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딱 보면 이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뭐 답글도 달 수가 있고 해주시는 거겠죠. 네, 이렇게 대화를 걸어가지고 공지사항 같은 것들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서 되게 편리한 기능이고요. 교무부 학생 쪽에서는 새 대화를 할 때 소유자가 구성원들한테 교무부 학생들은 들어오면 공지사항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공지사항 같은 것도 올려주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추가 버튼 당연히 똑같은 버튼이었고, 추가 채널 만들기도 당연히 밑에 있는 추가였고, FAQ는 이제 질문사항 같은 것들, 궁금증을 이제 뭐가 있는지 도우말 같은 것들이라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게시물 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파일 쪽을 들어오시면은 파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 위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 백과사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좀 로딩 중이긴 한데요.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면 조금 느린 것 같네요.
네, 떴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키에서 페이지 이름, 제목의 셉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중요한 구절을 찾았거나 아니면 수업하고 싶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쪽에다 쓰셔가지고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름 바꾸기랑 제거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탭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시물하고 파일 탭은 있고 그리고 탭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탭들을 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외국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키가 있죠. 만약에 위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쓰시면 쓰시고요. 뭐 엑셀이나 PDF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뭐 이런 워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주의사항 다음 시간에 이제 영상 강의 바로 보여드릴 때 이제 한번 눌러보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에 모임 버튼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 누르게 되면 링크 복사 또 나오게 되고 이거는 새로 고침이고 요거는 이제 확장이라고 해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봤습니다. 일단 팀 만들기를 첫 번째로 진행을 했고 부가적인 기능에 대한 주의사항을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4강과 5강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물론 더 있지만요. 4강은요. 데스크톱 전용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5강은 휴대폰 전용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데스크톱 전용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말고도 여러 플랫폼의 팀즈 원격 수업 강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크톱 전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것은 약간 좀 심플하게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5강에서는 갤럭시 휴대폰 있죠? 그래서 갤럭시 휴대폰 기반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휴대폰으로는 어떻게 원격성을 보는지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4강이랑 5강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정말로 이제 보이는 화면에 대해서 진행해 볼 것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팀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은 배운 거니까요. 한번 좀 영상 끄시고 제가 눌러봤던 것들 말고도 다 눌러보시면서 연습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종료했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스크톱으로는 간단하게 원격 수업하는 진행 과정 공개할 거고 갤럭시 휴대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강 쪽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강에서는 팀즈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팀을 제작했고 각각 화면 설명 통해서 주의사항 알려드렸습니다. 4강부터는 데스크톱 휴대폰 기기를 통해서 원격 수업 진행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4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